김종효 위원과 함께하는 효리부동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종목 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일까요? 네, 자 오늘 종목의 힌트는 호재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호재가 오늘 나타날 줄 알았는데 내일이라고 하고 네. 내일이면 될 것 같았는데 또 안 모레라고 나오고. 하고 네네. 이런 기업이 있거든요. 자 이런 기업이 있다면 뭐 박소연 앵커께서는 사시겠어요?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지라 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한번 담아볼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제목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가는 종목을 한번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네페스입니다. 와 진짜 이제 정말 예전에 뭐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 핫했던 그런 종목들이 하나씩 속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페스 어떤 거부터 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3분기 실적입니다. 적자예요. 적자를 어느 정도 예상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나쁠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나쁘고 그럼 이거 지금 뭐 뭔가 반도체가 좀 개선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얘는 언제 개선되는 거지? 네. 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본 캐릭터는 적자 기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적자인가? 아니면 3분기에도 보여주었던 매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네네. 저는 매출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반도체 시장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뭐 메모리, 비메모리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트랜지스터를 얼마만큼 집적화시키느냐, 그러니까 좁은 공간 안에 얼마나 소자를 많이 집어넣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점점 나노 단위가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집적화되면서 이제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인 판도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 각 회사에 맞는 반도체는 스스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발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A식 형태가 됐든 네. 아니면 어떤 뭐 FPGA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SoC, 시스템 온칩 형태로 만드는 그런 구조로 반도체 시장이 변하고 있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자, 이런 변화 자체가 실제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어드밴스드 반도체가 패키징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 형태로 가고 있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후공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건 전부 후공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도체 전공정이 그동안 많이 중요했다면 네. 이제는 전공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공정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 그래서 이 그림을 지금 밑에 보시면 이 위쪽에 짙은 색깔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앞선 공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미세화 공정과 패키징 공정들이 점점 확대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종목이고 그 종목의 성장성을 미리 반영해서 비싸졌다면 매력이 떨어지겠지만 네. 현재 싸다며. 적자라는 이유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후공정 또 대표 기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네페스 아니겠어요? 이제 시장 전체 그림을 이러했고 네페스란 기업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뭐 하는 기업인지 지금 어쩌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네페스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후공정의 그 아주 대표 기업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DDI,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력을 구동하는 칩 정도의 패키징을 했다면 네. 이제는 최근에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네페스, 네페스 아크, 네페스 라웨라고 하는 이 세 종목의 전반적인 흐름이 테스트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통합 과정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OSAT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아웃소싱하는 걸 결국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반도체 회사가지만 그 반도체 후공정은 전부 아웃소싱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반도체 후공정을 턴키 방식으로 즉 키만 돌리면 전부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종합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네페스 그룹이다. 그래서 최근에 회사를 막 쪼개고 있는데 어쨌든 이 쪼갠 회사들의 각각의 공정을 보면 앞에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와 라웨가 하고
그다음에 프로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크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어셈블리를 하는 것은 네페스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테스트를 또 아크가 담당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룹사들이 이 후공정 패키징을 하나의 턴키 방식으로 수주할 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후공정 종합 회사 중 하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매력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각각을 하는 회사들은 있는데 이렇게 전체를 맡아서 한 번에 수주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아까 반도체 공정이 점점 위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혜가 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각각의 이제 기술을 다 말씀드리려면 뭐 시간이 너무 가니까 핵심 포인트는 기술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펜아웃 PLP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강점을 가진 기업이 네페스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페스 그룹이 이쪽 경향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를 지금 타고 있는 네,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페스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 주가가 호재를 많이 선방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반도체 시장의 그 핵심 부분을 네페스 그룹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격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살펴주셨던 적자라는 그 단어가 자꾸 뇌리에서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적정 밸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도 좀 체크해주세요. 네,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회사가 적정 밸류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는 성장하는지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까지 요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RFIC 같은 RF 칩이라든지 시스템 온 칩, DDI, PMI 같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저가 수준의 것들만 했다면 이제는 CIS 같은 그다음에 기타, AP, CPU 같은 상대적으로 고가 라인으로 라인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페스 그룹이 지금 할 일이 계속 늘고 있다. 일감이 늘고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성장률이 3%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 이 회사는 27년까지 뭐 이것도 예측이니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 한 연간 15%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경제보다 5배 이상 성장하는 성장 산업인 거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그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기업이 전후방에서 지금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뭐 동부하이텍, 하이닉스, TSMC, 삼성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의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후공정을 여기다 맡기는 일감들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퀄컴 수주 얘기 같은 네. 것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일감이 늘고 있고 앞서 살펴봤던 대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익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적정 밸류에이션은 적어도 성장주라면 PR 개념에서는 한 20배 정도 네.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게 그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에서 그만큼 매출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쪽에 좀 준비된 그림 보시면 캐펙스가 빠르게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펙스가 준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설비 투자는 좀 덜 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재고 자산이 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팔아야 될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재고 증가는 부담이지만 네.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재고 증가는 긍정적일 수 있죠. 다음 마지막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자,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네페스 라웨와 네페스 아크라고 하는 자회사의 이익 성장이 빨라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공정을 턴키로 하려면 세 회사가 모두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네페스 아크의 성장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서 이런 자회사 성장까지 고려해 보면 이익 성장은 늦게 나타나는 것일 뿐 외형 성장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익 성장은 아마도 내년에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높은 PE 한 20배 정도, 2022년 실적 대비해서 20배 이상의 가격이라면 적어도 4만 원 이상의 가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목 여러분들 한번 앞으로도 눈여겨보시죠. 오늘 네페스 들여다봤고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은 빨간맛 2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